전 세계의 괴물 같은 운동 능력의 소유자들이 모이는 NBA에서 드래프트 1픽으로 뽑히는 선수에겐 늘 역대급 재능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농구라는 스포츠의 상식을 파괴하는 존재가 2023년 NBA에 등장했습니다. 어느 드래프트에 참가해도 1순위로 뽑힐 만한 선수, 2m 24cm의 신장, 240cm가 넘는 윙스팬, 빅맨도 스몰로 만드는 하드웨어에 몸놀림은 가드처럼 유연한 선수, 사람들은 입을 모아 세기의 재능이라 불렀고 NBA 1픽 중 가장 화려한 등장을 했던 리빙 레전드 르브론 제임스는 그를 유니콘을 넘어선 외계인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대학 무대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온 프랑스 소녀는 과연 NBA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외계인이라 불리는 빅터 웬반야마가 NBA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의 데뷔 시즌부터 성장세를 짚어보겠습니다. 1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웬비와 같은 프랑스 국적의 토니 파커와 보리스 디아우가 활약한 명문 구단이자 전설적인 빅맨 계보를 잇게 된다는 서사까지 챙기며 행복한 앞날이 예상되었습니다. 전세계 농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된 데뷔전 23분간 출전해 15득점, 3점슛 3방 포함 기록지를 골고루 채우면서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켜줬는데요. 다섯 번째 경기였던 피닉스전에서는 전반에만 20점을 넣으며 날아다니더니 듀란트와 부커가 맹렬하게 추격해온 클러치타임 홀로 10점을 책임지며 총 38득점, 10리바운드, 2어시스트, 2블록으로 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작성한 기록은 르브론과 듀란트만 가지고 있는 10대 선수의 기록인 만큼 의미 있는 활약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기의 재능을 가진 웬비도 루키는 루키였습니다. 3승 2패로 적응 기간 따윈 필요 없는 듯 보였지만 리빌딩 기간 중이었던 팀은 11월 들어 긴 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샌안토니오의 제레미 소엔을 포인트 가드로 쓰는 실험은 웬비에게 원활한 패스 공급이 되지 않아 웬반야마를 질투해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18연패 후 서부 컨퍼런스 최하위권으로 떨어지자 포포비치 감독은 소엔을 다시 파워포워드로 웬반야마를 센터 포지션으로 주전 포가로는 트레 존스를 기용하면서 노선 정리를 했습니다. 초반 30경기 기점에서는 엘리트 빅맨 못지않은 스탯을 뽑아줘도 야투 효율이 떨어져 NBA 신인왕 레더에서 홈그랜에게 잠시 밀리기도 했으나 1월부터 효율도 끌어올리며 기록적인 행진이 시작됩니다. 1월 11일 디트로이트전 21분 출전에 16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커리어 첫 트리플 더블이자 NBA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센터가 되었고 24일 OKC전에서는 24득점, 12리바운드, 4블록으로 신인왕 경쟁자인 홈그랜과의 맞대결에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트레 존스의 복귀 후에 득점력이 크게 올라가 1월 이달의 신인으로 선정되었고 후반기에는 꾸준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2월 토론토를 상대로 28분간 27득점, 14리바운드, 10블록으로 커리어 두 번째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냈는데 전설적인 센터들만이 밟았던 기록을 루키 시즌에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경기였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레이커스전에서는 주요 기록 전 부문에서 5개 이상을 기록해 역사상 최연소 5호라는 대기록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오클라호마 시티를 만나 성사된 1픽과 2픽의 맞대결, 웬반야마는 자신이 한 수 위라고 확실하게 서열 정리를 했습니다. 4쿼터 막판 점수를 9점 차로 벌리는 3점을 꽂아 넣은 후 홈그랜의 스텝백 점퍼를 블록하면서 승부처를 완전히 접수했습니다. 개인 활약과 경기 승리까지 모두 쟁취해내면서 이 경기를 기점으로 신인왕 경쟁은 웬비의 우위로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루키 최초로 올해의 수비수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는데요. 3월 말 뉴욕 닉스전에서는 제일런 브런슨이 무려 61득점으로 맹공을 펼쳤는데 이에 웬비도 커리어 하이 40득점 20리바운드로 맞받아치면서 연장전 끝에 결국 승리를 이끄는 무시무시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포포비치 감독이 실험하는 시즌이라고 예고했듯이 최종 팀 성적은 서부 14위로 마감했지만 웬비의 성장에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NBA 역사상 어떤 신인보다 풍성한 스탯을 기록해 만장일치로 신인왕에 선정됐고 특히 눈여겨볼 점으로는
블록이 경기당 3.6개, 리그 전체 1위로 숨이 턱 막히는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필연적으로 둔할 수밖에 없는 사이즈인데 동사이즈 빅맨에서는 볼 수 없는 빠른 스텝까지 겸비해 웬만한 슈퍼스타들도 웬비의 손끝을 넘겨 득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수비 수상은 아쉽게 2위에 그쳤지만 루키 최초로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의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Hey Victor. Yo, what's up, Vic? Yo, Vic, what up? Hey Vic. Shaq here. Hey Victor, just wanted to say congratulations on a fantastic rookie season. Hell of a season. I'm very impressed at how you handled yourself this year. To watch you come in with all the hype and all the talk, you lived up to it. High expectations. You met all the expectations. Leading the league in block shots, chain shots. Man, you set the bar so high. You've represented the Spurs. You've represented yourself. You've represented France. Everybody. Keep working, keep encouraging the teammates. The results will come. Stay hungry, man. The great ones, they stay hungry and they want more. They're never satisfied. Continue to work on your craft. Be greater than you already are. We're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you're doing in the next 15 years, man. Without a doubt, you're going to have an unbelievable career. I wish you let me get one of my middies off sooner or later over you, man. You will, when it's all said and done, be one of the greatest big men ever. Yo, what's up, Wemby? Just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you, man. Happy to have you part of this beautiful league, man. Keep doing you. Keep getting better. Want to say congratulations to you, man. Rookie of the year. Welcome to that Rookie of the Year club. I'm proud of you. You deserve every bit of it. Great job. I couldn't be more proud of you, man. Well deserved.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Love, bro. That's crazy. 선배들의 축하 메시지처럼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프시즌에도 웬비는 쉴 틈이 없었는데요. 자국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결승까지 진출, 미국의 어벤져스 라인업에 패배했지만 모든 선수들과 팬들은 이제 시작일 뿐인 소년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샌안토니오도 리빌딩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바삐 움직였는데 크리스 폴과 1년 계약을 맺으며 볼 핸들러 부재와 영건들의 티칭까지 해결했고 해리슨 반스를 영입해 윙 자원까지 보강했습니다. 두터워진 로스터만큼 기대가 커진 24-25 시즌. 이번에는 시즌 초반 웬반야마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기당 무려 8.8개의 3점슛을 시도했는데 웬만한 주전가드보다 외곽슛을 거침없이 올라갔습니다. 3점 좀 던진다는 빅맨들이 경기당 5-6개 정도로 사실상 센터의 탈을 쓴 가드처럼 플레이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형편없는 성공률에 왜 이리 난사하냐는 비판도 들어야 했지만 또 한 번의 5-5 경기로 웬비가 승리를 이끈 유타전이 끝나고 포포비치 감독은 그는 외곽 플레이어로 3점을 많이 던지는 것이 좋다라고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독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단 걸 경기력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타와 세크라멘토전 2경기 연속으로 6개의 3점 슛을 터뜨리더니 그 다음 경기였던 워싱턴전에서 센터가 외곽슛으로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우는 진귀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3점 슛만 16개를 던져서 절반인 8개를 성공시켰고 50득점 3블록으로 연승을 견인했습니다. 페인트존 내에서 위력적인 빅맨에 만족하지 않고 3점 라인 바깥에서도 세깅할 수 없는 사기적인 센터로 거듭났습니다. 12월 첫 경기부터 3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로 승리를 이끈 웬비는 한 달간 평균 28.5득점으로 그야말로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포틀랜드를 상대로는 또 한 번의 10블락을 찍으며 드와이트 하워드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기록도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1월로 넘어가 MVP 요키치와의 맞대결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활약을 펼쳤고 클러치 상황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수비는 팀을 맡기기에도 손색 없는 공수겸장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사이 확실한 1옵션으로 성장한 웬비는 미디어 투표 2위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생애 첫 올스타로 선정되었고 침묵보단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우선 폴과 함께 올스타 전야제 이벤트 게임인 스킬 챌린지부터 심상치 않은
하는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슈팅 코스 구간의 경우 반드시 골을 넣지 않아도 슛을 다 던지기만 하면 통과라는 규정을 확인하고 냅다 던져버리는 야심찬 작전을 준비해 왔는데요. 패스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집어넣고 슛은 냅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모습에 선수들도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곧이어 심판이 다가와 규칙 책자까지 꺼내들어 정당한 슛 시도여야 한다며 실격 처리로 일단락되었는데요. 실격 후 인터뷰에 응한 웸비는 예상외로 자신이 짠 전략이었다고 3번이나 대답했고 팬들의 야유에 대해서는 저 말고 폴이 받은 거 아니냐며 능청스러운 입담을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매우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본 경기에서는 약속대로 거의 유일하게 공수양면에서 전력을 다하면서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나자마자 웬반야마가 우측 어깨 혈전증으로 갑작스럽게 시즌 아웃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수상이 유력했던 디포이도 출장 경기수 미달로 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1옵션의 부재에 스퍼스는 후반기 젊은 유망주들 위주로 경기 경험을 쌓게 해줬고 그의 4픽으로 뽑은 스테판 캐슬이 볼륨을 끌어올려 2년 연속으로 신인왕을 배출했습니다. 캐슬과 웸비의 등번호를 합쳐 접근 금지 구역인 에어리어 51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을 만큼 팀의 미래를 책임질 수상 소식에 스퍼스 레전드들이 총출동해 축하해주며 훈훈하게 다음 시즌을 기약했습니다. 오프시즌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건강 문제로 사임하면서 감독 대행을 맡던 미치 존슨이 지휘봉을 잡고 맞이한 25-26 시즌 스퍼스는 달릴 준비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개막전에 맞춰 복귀한 웬반야마는 외계인 그 자체였습니다. 댈러스를 상대로 40득점 15리바운드 3블록 0턴오버로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는데 매치업 상대였던 앤서니 데이비스가 귀엽게 보일 정도로 손쉽게 유리했습니다. 뒤이은 뉴올리언스 브루클린전에서도 트리플 더블급 맹활약을 펼치면서 3연승을 이끌었고 개막 첫 주 2주의 선수로 선정되며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첫 발을 뗐습니다. 오프시즌 수많은 레전드들이 거쳐간 하킴스쿨 수강을 포함해 근력 운동에도 힘쓴 결과 인사이드에서도 전보다 파워풀한 플레이가 가능해져 자유투도 더 많이 얻어내는 중입니다. 웸비의 활약에 힘입어 스퍼스는 개막 후 8승 2패로 서부 컨퍼런스 2위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사실 그에 더해 지난 시즌 도중 큰 손해 없이 영입해온 디에런 팍스까지 손수수로 건강히 복귀해 팀의 뎁스가 몰라보게 좋아진 점도 한몫했습니다. 주요 로스터에 기용되는 모든 선수가 평균 2자릿수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골고루 활약 중이라 웬반야마가 결장한 경기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3주간 푹 쉬고 리그 1위 OKC를 만나는 날 복귀했는데 이 쿼터 벤치에서 출격해 11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극강의 승률을 달리고 있던 OKC는 돌트와 카루소 등 수비 전문 선수들을 붙여봤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터프샷을 성공시키며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이에 팍스와 캐슬, 데빈 바셀까지 무려 4명의 선수가 20득점 이상으로 연달아 터져주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이후 크리스마스 매치까지 썬더와 2번을 더 만났는데 NBA 최다승 기록을 깨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던 최강팀에게 3패를 안겨주면서 새로운 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35경기를 치른 시점 7할을 넘기는 승률로 2019년 이후로 7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도 무난하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의 수비수 차기 MVP 컨텐더로 거론될 만큼 발전한 웬반야마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은 부상입니다. 12월 마지막 경기였던 뉴욕전 미친 야투율로 3쿼터까지 31득점 13리바운드를 작성하던 와중 4쿼터 타운스의 발을 밟아 무릎 과신전으로 코트를 떠나야 했고 추후 2경기를 결장했습니다. 다행히도 인대 손상은 없어 금방 돌아오겠지만 부상으로 인한 결장 경기가 앞으로도 늘어난다면 개인 실적과 팀 성적에 큰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트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축되게 만드는 선수인 웸비가 과연 팀 덩컨처럼 샌안토니오에 다시 한번 우승 반지를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르커듀 시대 이후로 NBA의 아이콘으로 자리할 수 있을까요? NBA에 입성하자마자 온갖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운 외계인이 어떤 굵직한 유산을 쌓을지 앞으로의 커리어가 더욱 기대됩니다.